부모님 전세살이를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사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재테크에 무지하시고 종잣돈을 모으실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연금으로 알아서 생활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성남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학구열 덕에 학창시절을 분당에서 보냈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위해서 뭐든 해주신 부모님이셨어요. 분당에 가보니 동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 같더라고요. 유해시설도 없고 친구들도 착하고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하지만 진짜 제 집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그때부터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얼굴에 쓰여있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저희 집 경제 수준이 다르다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껍데기만 그 동네 사람인 척 하는 기분이었어요. 분당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직 후에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생각했는데 1억을 모으려면 월 250만 원씩 4년이나 걸리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 3교대 간호사라 교대 근무가 힘들어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었는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건 다른 이유였어요. 부모님이 과소비를 하거나 저축하지 않는 모습,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싸웁니다. 생활비도 전혀 안 아끼시는 것 같고 부모님의 성격까지는 제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이사 언제 가냐는 장난을 저에게 치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저한테 떠넘기는 느낌이라서 하나밖에 없는 딸로서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도 현재를 즐기며 사시는 부모님 덕에 나름 어렸을 때부터 추억도 많고 남들 하는 것 다 해본 건 아닐까? 대학 졸업까지 저를 키워주셨기에 할 말은 없어요. 저만 항상 집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두 분은 마냥 해맑으세요. 돈은 없는데 집은 너무 비싸잖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누군가, 아마 저겠죠? 집을 갖다 주기만 바라시는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일까요? 이분의 첫 번째 고민은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1억 정도를 더 모아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금까지 다 빼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집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꺼내도 저를 어리게만 보시고 습관이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신경 끄고 제 인생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외동이고 부모님과 애착이 깊어서 도저히 모르는 척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현재 1억 5천에 전세에 살고 계시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580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와, 보험료가 130만 원, 총 지출이 38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따님, 우리 오소리님의 지금 지출 현황을 보면은 자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주식으로. 그리고 현금이 8,500이 있으니까 9,500 정도, 아직 1억이 좀 안... 잘 모았네. 20대인데 대단하네요, 소리님. 자, 월소득 350만 원에 지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생활비나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약 10만 원 넣고 해서 지금 230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우, 되게 상당히 잘 아끼시네요.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 아들과 딸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구성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선정을 했고요. 그럼 제가 성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남에 거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 내에 동남권에 서초구와 강남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사자 수,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서울의 동남권, 여기에 성남이 있습니다. 성남은 크게 3개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좋은 곳,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당구, 수성구와 중원구는 여긴 구도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도심은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지역은 구성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게요. 이 분홍색이 지하철 8호선이에요. 이게 모란역, 여기 위례신도시, 그리고 여기 송파, 거기 잠실입니다. 강동구 암사역이 종점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점점점점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게 구리와 남양주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노선인데
개통이 언제냐? 24년 6월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8호선을 타시고 밑으로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건데 지하철 노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요 업무 지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8호선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 여의도, 시청에는 한 번에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잠실역 보이시죠? 잠실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다시 구성남으로 돌아와서 여기 짜글짜글 이렇게 좀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그러네요. 여기가 다 빌라예요. 약간 이런 느낌.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서울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철거민, 이주민, 반강제로 이주시키다시피 해서 급조해서 만든 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낡은 빌라예요. 위치가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하고 멀지 않다. 그럼 이런 맞습니다. 특징을 가진 곳들이 개발 압력이 그렇죠. 높아져요.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조성이 된다는 거죠. 방금 이제 너나님께서 개발 압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 앱이고요. 구성남에 이 하늘색 표시가 모여 있는데 이게 뭐냐? 다 재개발이 재개발. 일어난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새파랗죠? 네,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상상이 안 가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2의 마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포구는 강 북쪽에 있어요. 서부권에 있고요.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과 10년, 15년 전에 어땠는지 볼게요. 네. 이게 2023년이고요. 이게 2012년이에요. 아, 다 기억이 나, 나는.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살았잖아요. 저기 살았죠. 진짜 살았잖아요. 딱 저기 살았어. 맞아. 저기 다녔어? 산후조리원? 독서실 다녔어. 뭐 진짜? 어떻게 또 진짜요? 여기 찍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공터 같은 거 있고 떡볶이랑 이런 거 파는 데들이 있었거든. 튀김! 월드컵 튀김! 마포가 10년 전에는 지금의 마포 위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마포의 위상이 펼쳐졌고 성남시도 지금의 이 모습인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마포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성남시와 똑같아요. 위치가 좋은데 거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가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쾌적한 환경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외면받고 있더라도 앞으로 재개발이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서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곳.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위치가 좋아야 돼요.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소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왜 걱정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하니까 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드시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프신 때도 많아지시고 점점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나는데 저렇게 계속 지내시다가는 네. 계속 내 집 없이 전세 살면서 나중에 네.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나 그런 사연이 있으실까요? 7살 때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이 되셨어가지고 네. 구성남 쪽에 있는 집에 거주를 했었어요, 자가로. 그때는 뭔가 여유가 있고 네. 내 집에 있다 보니까 되게 좀 화목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분당에 갔다가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님이 다 내주셨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때 많이 좀 힘들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약간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집 팔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잘 된 거 말고는 부모님한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 노후를 위해서 좀 네. 준비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를 걱정하시거든요. 내 자식은 안정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은 왜 내 집 마련이나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 라기보다는
오소리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소리님의 질문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소리님의 성향, 그리고 뭐 투자나 내 집 마련의 방향성, 뭐 보수적인지 아니면 좀 공격적이신지 이런 걸 모른 채 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추상적이고 질문이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소리님은 경제적 자유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나이님 그 책을 읽고 네. 그런 경제적 자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찾아보면서 네.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해보기는 했는데, 그 전에 좀 안정적인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크기는 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소리님처럼 방향성을 정하시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쩌면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부모님과 같이 살 내 집을 마련하는 건가요? 네. 그 내 집을 마련할 때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할 거예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그렇구나. 고민을 같이 쓰기는 했었거든요. 아,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하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집에 담보대출을 붓고 했던 비용을 다시 뽑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거는 내가 해드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근데 이 투자는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과 돈을 합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단독으로요. 단독으로요?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온전히 본인의 결정인 거죠. 다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3교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남들 동년배의 또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담하는 만큼 얻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인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거를 충분히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감수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단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그걸 하다가 만약에 아니야. 이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지금 몇 살이죠? 저 97년생. 28이잖아요. 네. 그럼 뭐 1년 열심히 공부해보고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그럼 너나이님 저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 돼요. 또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오소리님이 내 사촌동생이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소리야. 엄마하고 아빠 걱정돼? 네,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솔직히. 그리고 아직 엄마랑 아빠 뭐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부모님 명의로 집 사드린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과연 너를 키웠던 과정을 보면 부모님이 너가 사주는 집을 기꺼이 받는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모두가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그거보다 지금부터 10년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한테 용돈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네 갈 길 찾아서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 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본인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눈물 나지. 엄마 생각하면. 네. 당연하지. 나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거든. 근데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엄마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소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고민 해결? 네. 오케이, 좋아요. 내가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집을 사드리는 건 차후의 일이고 내가 뭐 모아놓은 돈을
좀 드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결혼할 때 좀 그러기도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부모님 왜 저렇게 사시지? 아, 왜 저러지? 은연중에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웃으시면서 말씀은 하셨지만 또 은근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너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구나. 네가 또 그런 걱정을 하는구나. 또 부모님 아직 젊으세요.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부모님 연세가? 57세세요. 와, 언니 오빠 되게 본인이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너나 잘해.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오히려 부모님이 더 원하시는 길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네요. 소리님,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소리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걱정하는 맞아,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모든 후배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두 개인데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법. 엄마하고 아빠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라는 걱정되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분당에 가서 자전거로 나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해주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 우리는 다 안경을 갖고 있거든? 여기 안경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하얀 안경이고 하나는 까만 안경이야. 근데 내가 까만 안경을 쓰냐 하얀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 보일 뿐인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자랐던 시간, 보내왔던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바꾸지. 그럼 그거를 떠올릴 때는 내가 어떤 안경을 써서 그 모습을 볼지를 결정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당장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심란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를 보면 엄마하고 아빠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이 없으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본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나이 때는 모를 수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이라는 모습을 본인의 말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너는 뛰어난 아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걔한테. 아이한테. 그럼 처음에는 뭐야?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 저런 소리 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나 그동안 걱정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연금 받아서 생활하면 돼. 걱정하지 마. 너 앞길이나 잘 헤쳐나가. 라고 얘기해줘서 난 엄마하고 아빠가 되게 든든하고 믿음이 가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런 소리님의 말에 부응하고 싶어져서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왜? 조급하니까. 그 사람을 빨리 바꾸고 싶어 하거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좋아요. 그 엄마하고 아빠한테 오늘 전화 끊고 너무 사랑하고 날 키워줘서 고맙다. 엄마하고 아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나도 내 몫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런 소리님의 말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좋아요. 계속 혼자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고민에 꽂혀가지고 혼자서 너무 심각한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조언해 주시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라고 약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네요. 소리님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화 줘서 고마워요. 소리님 덕분에 저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여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소리님 사연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님 들어가세요. 네. 안녕. 소리님 안녕.